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육아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천국은 아이를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심하게 귀여워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아이가 베넷짓으로 한번 웃어주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롯이 나한테 집중됐던 인생이 이제 그 포커스가 아이에게 가면서 새로운 의미가 더 부여됩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활력소가 되고 더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대가를 육아로 치러야 됩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출산 후 한 달 동안 몇 개의 지옥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아이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만 지옥도 함께 겪어야 합니다. 이런 지옥을 거쳐야 기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꼭 이 영상을 시청하셔서 그 와이프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어떤 말을 해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출산을 하면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지옥이 있다면 바로 출산 지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출산의 고통은 정말 죽음의 고통이거든요. 출산을 할 때 그 진통도 어마무시하게 아프지만 출산 후 다음 날부터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붓는데요. 살면서 제가 허리가 아파본 적이 없는데 허리도 엄청 아프고 그리고 편두통도 와서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아졌는데 출산 직후에 바로 그런 증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들은 이제 와이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꼭 안아주면서 정말 수고했고 건강한 아기 낳아줘서 정말 고마워. 몸은 아프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위안을 받겠죠? 모유지옥. 저는 아기를 낳으면 모유는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처음 아기를 낳을 경우 4일에서 5일 이후에나 나오고 또 그 양도 충분치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양을 늘리려는 계속 노력과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유두 모양이 달라서 아기가 모유를 먹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으면 또 모유 수유를 처음부터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잘 안 먹으려고 해서 양도 부족했지만 잘 물지 못해가지고 정말 매번 아이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조리원에서 매번 수유를 할 때마다 아이가 이제 배는 고프니까 엄청 울면서 막 빨리 우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모유는 잘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매번 씨름을 하다 보면 모유 수유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그 멘탈이 탈탈 털리게 됩니다. 조리원에서 그래도 다행히 모유 수유 전문가 선생님이 계셔서 좀 도움을 받고 마사지도 받아서 유두 보호기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했으나 유축도 3시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또 수유 때마다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해야 하고 이러면 정말 진이 다 빠집니다. 이때 남편의 정신적 지지와 또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마의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이는 것보다 스트레스 안 받고 분유 먹여도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마음이 저도 이제 막 모유를 먹여야 돼 라는 막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 있다가 그래 최선을 다해보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분유 먹이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리원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혼합 수유하고 있습니다. 모유랑 이제 분유를 같이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모유를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행인 건 우리 아기는 분유를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동통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 양이 적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되 분유로 같이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울지옥. 저는 산후 우울증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조리원에 들어가서 한 이틀 만에 현타가 옵니다. 어떤 조리원은 산모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수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조리원이 있는 반면에 제가 있었던 조리원은 그냥 각자 방에서 알아서 다 해결하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하루 종일 혼자, 어떤 분들은 조리원 방에 있는 게 굉장히 편했다고 하지만 저는 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스케줄을 또 아이의 모유 수유를 하는 데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밥을 먹고 있다가 울컥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일 끝나고 오면 또 남편 얼굴 보고 울컥. 그냥 울컥울컥합니다. 그러니까 몰랐는데 산후 우울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출산 후에 빠르면 뭐 이틀 이후부터 시작이 돼서 3일에서 5일이 가장 심하고 뭐 2주 안에 나아지고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더 심해지면 산후 우울증까지 가는 건데요. 85% 여성들이 출산 후에 산후 우울감을 겪는다고 하니 제가 그 안에 포함된 것도 뭐 이상한 일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와 어떻게 보면 이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다. 그리고 호르몬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많은 이유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뭔가 되게 울컥울컥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몸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케어해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울컥하는 건지, 그리고 또 나의 불어버린 몸, 나의 꾀죄죄한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내 커리어는 다 끝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문득문득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막 내가 혹시라도 아이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들도 막 들고 불안들도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리원에 있을 때 펭수를 보면서 많이 힐링하기도 하고 펭수 보면서 밥 먹으면서 막 이제 울컥울컥 할 때마다 웃으면서 좀 마음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역할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하고 있다. 여전히 예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일도 나중에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남편이 계속 해주는 게 정신 건강에, 산모의 정신 건강에 되게 중요합니다. 붓기 지옥. 네, 출산 후에 바로 몸이 땡땡 붓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이제 호빵눈이 되고 배는 이제 임신 7개월 정도예요. 출산을 했는데 배가 임신 7개월 배가 되어 있어요. 10개월 배는 아니고 7개월 배. 그리고 다리는 땡땡 불어서 코끼리 다리. 그래서 이제 배는 나는 출산하면 이게 배가 어느 정도 확 꺼질 줄 알았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뽀록 나와 있어서 좀 충격받았거든요. 자궁이 뭐 수축되면서 뭐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빠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빠질지는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리원 마사지는 꼭 필수입니다. 저도 출산 전에 조리원 마사지가 좀 비싸가지고 이걸 받아야 돼? 이래서 이제 기가민가 하다가 받기로 결정을 하고 몇 회를 끊어서 좀 비쌌지만 받았었거든요. 이거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몸의 피로도 풀리고 붓기도 조금씩 이제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이 되고 조리원에 있을 때 마사지 받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리원에 있을 때 또 마사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조리원 나와서 또 마사지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비용이 나가더라도 조리원 마사지는 꼭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출산 후에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바로 마사지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분들은 꼭 산모들을 위해서 마사지를 미리 이렇게 끊어주는 센스를 발휘합시다. 수면지옥. 조리원에서는 새벽에 유축해놓은 모유를 먹이거나 아니면 분유를 대신 뭐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먹여주기도 해서 산모가 충분한 잠을 잘 수는 있어요. 이제 퇴소 후에는 통잠은 다 잤다고 봐야 되는 거죠. 퇴소 후에는 정말 리얼 육아 라이프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 종일 2-3시간 간격으로 아이에게 모유 수유하거나 아니면 뭐 분유를 먹이거나 해야 되고 또 기저귀 갈고 유축하고 하루가 다 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댁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집안일은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집안일까지 다 했으면 혼자 다 감당해야 했으면 100% 산후 우울증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벽에는 아이를 전적으로 케어를 하니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아이에게 이제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또 그냥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면도 괜찮은데 밤마다 그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제가 3주차 때는 이게 영아 산통인지 며칠 동안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그렇게 울어 제끼는 거예요. 막 미칠 것 같이 혹은 막 죽을 것 같이 막 정말 소리를 엄청 지르면서 울어요. 초반에는 저도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이제 밥을 먹였고 또 기저귀도 갈아입고 그래서 이제 안아주는데도 진짜 제가 어느 날은 시간을 재봤거든요. 얘가 얼마까지 우나? 이렇게 안으면서 달래도 1시간 반 동안 막 소리 지르면서 아기가 운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또 안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허리랑 막 어깨도 엄청 아프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제 열은 없었는데 막 저렇게 심하게 울다가 우리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무서움도 막 밀려오고 막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제풀에 지쳐서 잠들고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게 마녀의 시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이가 빽빽 우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무튼 뭐 11시, 밤 11시부터 이제 2시 사이에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막 울고 그리고 아무리 달래도 달래지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천사고 낮에는 이렇게까지 절대 울지 않아요. 근데 밤에만 되면 이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밤이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저도 적응을 했고 이제 아이도 덜 울긴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한 30분만 울어서 너무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그렇게 아이가 울 때는 초반에는 같이 이렇게 있어주고 같이 달래줘야지 안 그러면 정말 저 혼자 초반에는 힘들고 무섭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부족한 부분은 새벽에 계속 깨어나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견뎌야 되는 것뿐. 그래서 뭐 100일의 기적? 아니 50일의 기적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 그걸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기를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어찌나 예쁜지 제가 사실 아이를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정말 예쁘다더니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육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의 하루 일과는 밥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고 유축하고 뭐 그거를 무한반복하면 하루가 이제 다 가고 그거를 몇 달 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육아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솔직히 몰랐어요. 사람들이 어렵다 했지만 제가 겪어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거든요. 또 저와 비슷한 초보 엄마 아빠들 모두 힘내시라고 이제 100일의 기적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